자, 코스닥 오늘 많이 빠졌죠. 네, 먹구름 짙어지는가. 코스닥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통 뭐 시장 빠지면 코스닥이라도 좀 버텨주는데 워낙 심리적으로 얼어붙었나요? 오늘 코스닥까지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대충 방향 한 5, 6월 달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조민규 파트너님, 코스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서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총이 큰 대기업들 위주의 이제 포지션이 짜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가 충격을 받을 때 하락하는 건 같이 내려오지만 이제 올라올 때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올해 1분기까지 실적 추정치를 대충 실적 발표했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2분기 그다음에 올해 연간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다소 둔화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지만 어차피 코스피 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든 여건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코스닥은 성장주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가장 힘을 못 쓰고 있는 업종이 사실은 바이오 업종입니다. 시총이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시장 뭐 코스피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 1, 2등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위에 포진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뭐 삼성바이오라던가 이제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하고 별개로 먼저 내려왔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코스닥은 오히려 상대적인 선방을 먼저 선행적인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하고는 상관없는 섹터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분기 실적이 이제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말 넘어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발표가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다 비워놓은 상태가 되고 1분기 실적이 끝나고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면 올해 1분기와 그다음에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시장이 안 좋을 때 내려오는 거는 동반해서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라올 때 좋은 종목을 사서 갈아타지 못하면 거꾸로 내려온 종목군들은 계속 내려가 있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실적 좋아진다고 하면서 기관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을 좀 잘 네. 선별하시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그게 연간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자 김동현 파트너님, 코스닥은 지금 708, 네. 700을 한번 깼다가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700은 뭐 내일 아침이면 바로 깨질 것 같고요. 650선 정도 바닥 네. 형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뭐 6월까지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희망을 주는 뉴스들이 잠깐 전해질 때 반등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최고치 목표치는 740선 정도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조금 뭐 부정적인 의견을 주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엎었다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하락에 대한 부분, 좀 낙폭을 좀 확대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공이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낙폭 하락한 이후에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면서 밀어 올리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만큼 코스피보다 가벼운 쪽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 그 주도주, 주도 업종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 쪽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뭐 코스닥 지수가 뭐 추가적으로 더 갈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 종목이 견조해지고 이외의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자금적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 그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 자금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월 안에 추가 경쟁에서는 추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 요 기회에
코스닥은 그때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708 그쵸. 포인트인데 네. 700 한번 깼다 올까요? 일단은 700은 깨겠죠. 네. 깨도 저는 700선 위로 지진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내일 같은 경우에 깬 이후에 반전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00선 위쪽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상단 같은 경우에는 김동엽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한 740 포인트. 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조민규 파트너가 네. 얘기한 것처럼 종목에 대한 교체 매매 이 타이밍으로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700 포인트가 뭐 살짝 한번 깨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740까지는 열어놓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